주거지에서 발견된 석기들 중에 돌출부가 있는 도끼, 낫, 반월형 칼, 단면이 육면체적인 화살과 장방형인 화살이 포함된다. 토기 중에서는 항아리, 독이 주목된다. 그것들은 긴 계란형 동체와 짧은 목을 지닌 커다란 용기들이다. 동체의 맨 윗부분에 물동이 독의 손잡이를 연상하게 하는 계란형의 평평한 받침대 형태로 된 수직으로 느린 한 쌍의 손잡이가 붙어 있다. 항아리 바닥은 작고 평평하며 팽이 모양의 몇몇 후기에 변형된 토기의 받침대를 연상시키고 있다. 심기류에서 출토된 토기는 그 성분을 검사한 결과 두 개의 다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두 종류는 모래의 혼합물로 된 토기와 활석의 혼합물로 된 토기다. 이러한 토기들의 표면은 광택이 없고 장식도 없다. 심기류에서는 고든 받침대를 가진 깊숙한 찻잔 모양의 용기들이 발견된다. 그들의 표면은 광택이 없으며 검사에서 모래의 혼합물이 검출됐다. 심기류에서는 청동 유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단산자 고분은 만주의 석관묘들이 기술된 모든 연구서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길림시에서 남서쪽으로 2.5km 지점에 위치한다. 그곳은 동쪽으로 송화강에 접하여 있으며 서쪽에는 일련의 구릉들이 솟아있다. 남서쪽의 경사면에 높이 236m인 한 구릉이 있고 한 고분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 1956년 배문중을 단장으로 하는 동북 고고 발굴단이 그곳을 조사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탐사된 12기의 묘들은 그 구성에 따라 다음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장방형의 석관을 가진 것. 둘째, 석관과 부장품을 묻기 위한 부관을 가진 것. 셋째, 방형에 가까운 소형의 석관을 가진 것. 석관묘의 벽들은 불규칙한 형태의 판상 괴석으로 구성되며 윗뚜껑과 바닥도 몇 개의 판석으로 되어 있다. 부장품을 넣는 부관은 2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주관과 격이 되어 있는 형태고 다른 하나는 주관의 관미에 이때 만들어진 측면의 겹방 모양을 하고 있다. 석관의 규모도 여러 종류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것은 장방형이며 규모는 60cm다. 부관을 가지고 있는 석관은 더 작은 170, 35, 40cm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부관은 30cm의 면을 가진 입방체의 형태다. 부관을 가진 석관묘가 대략 탐사된 모든 묘들 중 절반이 된다. 서단산자에 있는 대부분의 무덤들은 좌우선 방향으로 향한다. 석관묘 내부에는 여러 종류의 도구들이 나타난다. 그것들은 돌도끼, 칼, 길고 좁은 화살, 반월형 칼, 2귀와 4귀를 가진 솥단지로 보이는 토기, 긴 목 부분과 4귀를 지닌 높은 도구로 보이는 토기, 단지 도구로 보이는 토기 등이다. 모든 토기는 갈색이며 장식이 없고 중형의 손잡이가 있다. 이종선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미송리형 토기와 기형이 같다. 이미 지적된 상황으로 봐 유적은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들의 관점에서 서단 산자 석기들은 이러한 유적지가 초기 청동기 시대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한 관점은 최근에 북한 고고학계의 한 논문에서도 개진됐다. 소달구 유적지는 송화강과의 합류점 근처에 있는 온도하의 단구에 위치한다. 여기서도 역시 석관묘들이 나타났다. 두 기의 묘를 1941년에 동주신이 발굴했고 1949년에 왕아주가 18기를, 길림 소학교원들이 9기를 조사했으며 1950년에는 동북고고 발굴단이 1기의 묘를 발굴했다. 소달구에 있는 석관들의 바닥과 벽들은 커다란 판석으로 확인됐고 상면은 거대한 판석으로 폐쇄되어 있었다. 석관들은 시체가 머리를 두는 곳에서는 넓어져 있었다. 소달구의 묘들은 석관의 구조와 관련해서 시체와 부장품을 함께 넣게 되는 하나의 주관만 지닌 것과 주관과 부장품을 넣기 위한 부관이 있는 것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다. 석관들의 길이는 150에서 180cm, 넓이는 50에서 60cm, 높이는 40cm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좌우선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소달구의 부장품은 석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은 도끼, 반원형 칼, 화살, 벽옥, 장식품, 청동기, 도끼, 칼, 금속 기장, 청동으로 된 조각난 것들 등이다. 토기는 장구형 독과 목 부분이 긴 단지가 있다. 부장되어 있는 모든 유물들은 죽은 사람의 성과 나이에 따라 차이점들이 두드러진다. 소달구의 석관묘 내부에는 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묘의 주변에는 다양한 양식의 유사한 용기들이 발견됐다. 연구자들은 미송리에서 출토된 유사한 유물들과 소달구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동일함에 처음부터 관심을 돌렸다. 사실상 소달구에서 출토된 청동 유물들은 그 윤곽에 있어 곧 미송리에서 출토된 유사한 유물들을 연상시킨다. 독단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유물은 미송리라는 곳을 동시대적인 장소로 간주할 수 있게 한다. 김용가는 소달구와 미송리에서 출토된 유물의 유사성을 관찰한 뒤 그들 사이에 편년적, 문화적, 상호관계의 실체를 추정했다. 소달구의 연대를 추정함에 있어서 그는 그곳에서 발견된 청동기, 즉 동검과 동권의 상대적인 시기의 추정에 의존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송리에서 발견된 소달구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동포는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경 만리장성의 북쪽에 널리 퍼져 있었다. 게다가 소달구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유사한 칼들은 하북 지역의 당산시 근교에 있는 영신묘와 요령 지역의 남산근에서 발견됐다. 남산근 유석 석관묘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경의 것들로 추정된다. 이러한 논거들은 소달구 유적지가 고조선 문화의 제2기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비록 동일한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하고 있을지라도 소달구와 서단산자는 그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서단산자는 더욱 초기의 유적지다. 그것은 소달구에서 철의 조각들이 발견됐으며
서단산자에서는 같은 시기에 흑요석 제품들이 발견되면서도 철기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심귀리 문화 유적 및 토성리 유형의 유적, 압록강과 송화강 사이에 서단산자 유적들 사이에 직접적인 편년 및 문화적 전승의 실제에 관한 북한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두 유적지를 계속적인 시간적 일관성에 따라 순서 지을 수 있으니, 즉 심귀리, 토성리, 서단산자, 소달구의 순으로 배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심귀리 문화는 바로 공귀리 문화로부터 성장한 것이다. 유적지들을 간단히 개관해 보면 미송리형 토기가 압록강과 송화강 사이의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 확실해진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송화강의 중간 지점에서 남쪽과 서쪽에 위치하는 후기 청동기의 유적지들은 비록 이러한 문화들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고조선 문화의 분포권에 긴밀히 인접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송화강 유역에 있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석관묘들이 그 구성에 있어 요령지역의 조양에 있는 12관자의 유사한 무덤들과 같으며 길림의 출토품들이 매우 오랜 고대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근거로서 김용관은 석관묘가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극동쪽으로 확산됐다고 추정했다. 물론 그러한 문제의 제기는 흥미롭고 관심을 끄는 것이다. 비록 이 경우에 우리들이 선사시대가 아닌 역사시대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는 있을지라도 이러한 분포권 속에서 편년상의 범위와 시대 구분은 부분적으로 요하와 청천강 사이의 지역과 비교해서 그 특성을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동북 연안과 두 하류는 압록강과 송화강 사이의 지역보다 고조선 문화의 중심지에서 훨씬 멀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고조선 문화의 영향이 거의 불확실하다. 이 분포권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와 관련되는 곳은 범의 구석, 오동, 유적의 검은 광택이 나는 토기가 있는 지층, 신하리 유적, 백초구 유적 등이다. 이들 중에서 범의 구석의 제3기 지층과 오동 유적의 4, 5호 주거지는 더욱 초기의 것들이며 기원전 20세기 말엽의 것으로 추정된다. 범의 구석 지역은 초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 구분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후기 청동기 시대와 관련되는 것은 네 번째 지층의 주거지들인데 그것들은 8, 10, 11, 13, 14, 16, 33, 34호 주거지 등이다. 이들은 대단히 넓은 장방형의 혈거들로서 면적은 44에서 71제곱미터이며 기초의 깊이는 0.5에서 1m이다. 6호 주거지를 제외하곤 좌우선 방향으로 향해 있다. 바닥의 사방은 진흙으로 되어 있고 로지는 바닥에 조그만 구멍을 파서 만들었다. 보존된 모든 혈거들에는 내열로 배열된 기둥을 위한 주춧돌이 남아 있었다. 주춧돌의 수는 14개에서 45개 돌로서 다양하였다. 범의 구석 유적에 있는 이 시기의 주거지들에는 검고 갈색 광택이 나는 토기들이 지배적이다.
검은 토기는 독, 단지, 보시기 잔, 커다란 항아리, 독, 받침이 있는 잔, 술잔 등의 주로 작은 용기들이다. 항아리, 단지, 보시기, 받침대가 있는 잔, 술잔 등의 용기들은 갈색의 광택이 난다. 소위 이 중에 화관이 있는 용기들이 지배적이고 접착된 화관 모양으로 꾸며지기도 해서 토기의 가장자리는 밖으로 늘어져 구부러져 있다. 그러한 토기들은 간혹 검은색과 회갈색을 띠고 있다. 높이가 80cm가 되는 깊고 넓은 가마와 단지, 보시기 등은 광택이 나는 화관을 지니고 있다. 커다란 토기들의 가운데는 종으로 혹은 갑수로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궁형의 손잡이 한 쌍이 붙어 있었다. 이러한 토기들의 표면은 거칠고 검사 결과 모래 혼합물이 검출됐다. 네 번째 지층의 노동용구는 단지 돌로 된 것들이다. 흑요석 석기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로 판석으로 만들어진 작살, 화살, 도끼, 반원형 칼, 맷돌 등이 있다. 이러한 지층에서는 청동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그 지층을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의 것으로 추정했고 다섯 번째 지층은 적당히 기원전 7세기에서 5세기로 간주했다.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또한 그 지역을 초기 철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지층이 시간적으로 고조선 문화의 초기 단계에 속하므로 이곳의 출토품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지층에서는 검고 광택이 나는 토기가 발견된 몇몇 주거지들이 조사됐다. 그것들은 5, 6, 18, 22, 27, 28, 36, 38, 42, 44, 46, 48, 49호 주거지 등이다. 이것들은 주로 장방형이며 때로는 거의 정사각형의 혈고로서 깊이는 70에서 80cm이고 대단히 넓은 면적인 50에서 70제곱미터 규모이다. 이 지층의 토기들 속에는 이전 시대의 전통이 전승돼 있다. 즉 여기서 다시 단순한 형상의 검은 마제식 용기들, 솥, 독, 항아리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층에는 이전 시대와 다르게 화관에 납이 접혀져 붙어 있는 용기와 균형 있게 자리 잡힌 궁형의 손잡이가 붙은 토기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단층에 다소 늘어진 화관과 홍 모양의 손잡이가 붙어 있는 토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토기들의 표면은 거칠고 검사 결과 많은 모래 혼합물이 검출됐다. 49호 주거지에서는 솥 모양의 독이 발견됐는데 그것에는 화관으로 된 붙어있는 작은 받침이 있고 홍 모양의 손잡이들은 훨씬 이후 단계, 즉 철기 시대의 지배적인 용기들의 구슬 모양 손잡이를 연상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범의 구석 유적의 초기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미송리형 토기 혹은 미송리형 토기의 변형들 중에 어느 하나에도 결코 닮지를 않았다. 이들 지층에서는 철제의 연장, 즉 도끼, 칼, 손도끼 등이 나타났다. 다층 유적지인 오동의 5호 주거지는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하고 있다. 이 주거지는 모양이 거의 정사각형인
반지하식이며 면적이 24제곱미터고 기초의 깊이는 70cm다. 혈거의 북쪽 구석에 로지가 위치하고 이 로지는 진흙 바닥 위에 작은 구름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주거지 지붕은 기둥 위에 놓여 있고 기둥은 주거지의 긴 축을 따라서 네 줄로 고정돼 있었다. 주거지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향하여 있다. 주춧돌이 기둥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바닥에는 네 개의 커다란 조각들과 작은 토기들의 조각들이 놓여져 있었다. 모든 토기는 광택이 있는 갈색을 띠고 있다. 이 밖에 돌 화살과 침을 만들기 위한 많은 전파남 반제품들이 발견됐다. 고조선 문화의 유물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진시 근방의 초도에 있는 다층 유적지를 이러한 분포권의 세 번째 대표적 유적지로 간주할 수 있다. 기원전 10세기 전반에 여기에 고조선 문화와 다소 흡사한 독특한 문화가 존재했었다. 이렇게 한국의 북동쪽에 있는 세 개의 대표적 유적지들은 모두 고조선 문화와 흡사한 특징들을 결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유적지들에서는 고조선 문화의 중요한 지표들이라 할 수 있는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형 토기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인자치구 지역의 길림성에서 발견되는 몇 개의 석관묘, 특히 천교령과 백초구 무덤도 역시 이 분포권의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하는 것들이다. 알하하의 두만강의 지류인의 분지에 있는 왕청현에 위치해 있다. 1953년에 백초구는 불악 근처의 가파른 인덕의 사면에서 길림성 박물관 직원들이 석관묘를 발견했으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고대 불악의 잔재를 발견했다. 비교적 거대한 파나무로 만들어진 13기 석관묘가 연구됐다. 석관의 크기는 보통 250, 70cm로 위도의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 중 몇 개는 비록 부장품을 넣기 위한 특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석관이 잇대어져 있었다. 조사된 묘에는 돌도끼, 낫, 칼, 끌, 곡괭이, 창, 작살, 화살, 그리고 벽옥 장식, 구환, 동포, 많은 양의 골재 물건들이 있었다. 토기들은 검회색으로 모래가 섞여 거칠었으며 그 안에는 또한 술잔 모양의 용기, 속이 깊은 잔, 솥단지, 그리고 크지 않은 항아리들이 있었다. 백초구에서 북서쪽에 천교령 유적이 위치해 이곳에서도 몇 개의 석관묘가 발굴 조사됐다. 묘는 천교령 마을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진 높지 않은 언덕의 남쪽 경사면에 있었다. 석판은 그 구조와 방향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돼 있었으며 단지 그곳에 석관묘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교령 묘에서는 마제 석부, 곡괭이, 칼, 창, 화살 장식품 등이 발견됐다. 토기들이 매우 적게 발견됐고 단지 용기의 목 부분이나 바닥 부분에 갈색 파편들만이 발견됐다. 이것들은 술잔 모양의 토기인 듯한데 그 모양을 정확히 복원하기는 어렵다. 청동 유물은 발굴되지 않았다.
천교령의 무덤에는 두 종류의 커다란 석창이 있는데 이들은 끝이 대단히 날카롭고 손잡이가 짧은 것과 횡단면에서 마른 목골의 날을 가진 창으로 나뉘어진다. 이 창이 다른 창과 다른 점은 그 평탄한 강면에 뚜렷한 종선의 모서리가 보인다는 것이다. 통주신의 견해에 의하면 그러한 창들은 이와 유사한 청동제 창과 흡사하거나 그는 삼국지의 예족에 관한 기록에서 바로 그러한 용구가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길이가 3장이나 되는 창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그것을 함께 들고 싸우기도 하여 보전에 능숙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로는 이 지역이 예족, 더욱이 동해의 거주지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이러한 유물들은 옥저 또는 음루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할 듯하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 동북 해안은 비록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 어떠한 특이한 문화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 지역이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철기시대로 곧 넘어간 것은 인상적인 일이다. 전성기의 청동기 문화의 특징은 기원전 1000년대 전반의 요서, 남산근, 조금당, 그리고 12대 영자에 있는 유적들에서 볼 수 있다. 12대 영자는 산악지대의 조그만 마을로서의 마을의 중심지에서 남서쪽 12.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유적은 이 마을의 변두리에 있다. 이것은 관계 작업을 할 때 우연히 발견됐다. 그 이후 동북박물관의 조사반이 이것을 발굴했는데 조사반은 여기서 3기의 고대 무덤을 발굴했다. 그 가운데 2기, 비록 많이 손상을 당했지만 많은 유물들이 발견됐다. 이 무덤들의 구조는 각기 달라 1호부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판석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넓이가 1m, 높이가 1.2m였고 그 위에는 대판석 3판과 소판석들로 덮여 있었다. 묘실의 크기는 1.8, 1.0m, 높이 1.2m로 남동쪽을 향하여 있었다. 2호분의 묘실은 거대한 판석으로 되어 있으며 위도 방향을 취하고 있다. 3호분은 많이 손상되어 있었으며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종서는 이 묘들이 시기상 매우 긴 간격으로 차이가 나지만 그 부장품들로 판단해 이들 모두가 후기 청동기 시대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분에서 나온 청동 유물들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특히 요동반도의 강상에서 출토되는 단검과 매우 흡사한 파파형 동검과 루상에서 발견되는 형태의 청동제 끌, 자루 부분에 2개의 축이 있고 목 부분에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부채 모양의 낫을 지닌 동부가 있다. 이 동부는 그 기하학적 무늬가 정가화자에서 나온 동부와 비슷한데 대과방에서 나온 동부는 자루 부분에 2개의 륜이 있다. 그 형태는 고조선의 전형적인 동부 모양을 하고 있다. 1호 분에서는 또한 비파형 동검에서 떨어져 나온 2개의 장두, 단유동경, 그리고 다양한 청동제 장식품이 발견됐다. 2호분에서는 2개의 비파형 동검, 동부, 14개의 동촉, 환수, 동도, 제갈,
단유동경, 그리고 각종 청동제 물건들이 발굴됐다. 이종선이 혈묘라고 주장하는 대단히 손상된 삼호부대에서는 유물이 매우 적다. 즉 단검에 부착되는 2개의 파두석, 그리고 단유동경 등이다. 검파는 1호분에서 나오는 같은 종류의 물건과 흡사하나 동경은 전혀 다른 형태다. 요령성, 영성현 부근의 곤도하 상류 산기슭에 있는 남산근 유적도 또한 후기의 석관묘에 속한다. 남산근 고부는 그 구조상 매우 독특한 석관묘이다. 형태가 팽이처럼 생긴 토광에는 혼합물로 된 묘곽이 있는데 그 벽이 횡단면은 60에서 70cm고 측면은 20에서 30cm다. 묘실 자체는 대단히 넓은데 그 치수는 3.8, 8.2, 2.3 평방미터였다. 묘실 전체 윤곽을 살펴보면 바닥으로 가면서 좁아지고 있다. 묘실의 바닥에는 소판석이 이때 깔려 있고 진석에도 일부 판석이 사용됐다. 바닥에는 목재의 잔재물이 있어 거기에는 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시체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묘실의 내부에서 다량의 청동기가 발굴되는데 이들은 몇몇 고고학자 견해에 의하면 동주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그 중에는 비파형 동검, 마구의 장식물 등이 있다.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남산근 유적을 기원전 8세기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들은 이 유적이 한국 고유의 석관묘와 매우 흡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고유의 여기서 발굴되는 몇몇 오르도스 단검으로 판단하건대 이 유적은 한국 문화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령성 금서현 지당향의 조금당 유적은 1958년 작업을 하던 중 발견된 것이다.